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봄하면 떠오르는 먹거리가 바로 봄나물인데요. 영양만점 봄나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래는 비타민, 무기질, 칼슘이 풍부해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요. 사포닌이 풍부한 두릅은 피로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나리에는 무기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로봇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의료계 역시 로봇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인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지만 관절은 정반대라고 합니다. 관절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닳아 없어진다는데요. 특히 보행이나 운동을 할 때 몸무게를 지탱해야 하는 관절인 고관절, 무릎, 척추관절은 다른 관절보다 더 빨리 닳고 퇴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퇴행성 관절염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또 윤활작용도 하고 또 매끄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연골판이라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 연골판과 연골에 대해서 좀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손상이 돼도 회복이 되다가 이제 나이 들면서 이런 손상들이 회복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누적돼서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또 그 만성염증으로 해서 더 많이 파괴되고, 그래서 통증을 유발하고 또 움직일 때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고, 그리고 또 더 많은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으로 정상적인 관절 운동이 없어지고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염증의 상태를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게 됩니다. 관절염 증상이 의심된다면 진료와 검사를 통해 관절염 진단을 해보는 것이 좋다는데요. 우선 면담과 문진을 통해 현재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고 엑스레이나 CT, MRI 등 정밀 검사를 하여 정확하게 진단한 뒤 진단검사에 따라 치료 방법과 과정을 논의해 치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가벼운 구조적인 변화는 그 구조를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찢어져 있는 연골판을 일부 다듬어 준다든지, 아니면 일부 손상이 된 연골을 재생시키는 줄기세포를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진행이 돼서 심하게 구조적으로 변화가 돼서 연골이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고 연골판도 굉장히 많은 손상을 받았다, 이런 경우는 인공관절이라든지 이런 관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새로 만들어진 그런 새로운 관절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진 관절염 말기 환자인 경우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는데요. 최근에는 수술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술은 슬관절 부분 치환술과 고관절 전 치환술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인공관절 수술 로봇으로 환자의 무릎을 3D로 구현해 절삭 부위와 삽입할 인공관절의 크기,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집도의에게 전달해 주는데요. 집도의는 로봇으로 다양한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환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수술에서는 눈대중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 에러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로봇을 이용할 경우 3D CT를 하고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다 정확한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퇴행성 관절염. 만약 증상이 심각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면 의료진에게 상담을 받은 후 검사 결과에 맞춰 치료 계획을 세워 수술받길 바랍니다. 이기석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의자나 소파에서 생활하는 서양인보다 땅바닥에서 생활하는 동양인에게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생활 습관 중에서 과도하게 무릎을 굴곡하는 자세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김장철에 쪼그리고 앉아서 배추 속을 다듬는다든지, 아니면 바닥, 무릎 꿇고 걸레질 한다든지, 아니면 오래간만에 높은 계단이 많은 산을 올라가고 나서
무릎이 아파서 병원 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도 이런 과도한 이제 무릎의 굴곡의 자세가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 뭐 직업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생활 속에서 반복될 경우에 이런 이제 과도한 굴곡에 대한 압력이 퇴행성 관절염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퇴행성 관절염 증상은 3개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통증, 그다음에 이제 변형, 그리고 이제 관절 운동의 제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처음에는 이제 걸을 때만 아프다가 이제 심해지면은 밤에 이제 쏙쏙거려서 잠을 못 자는 심한 통증이 되기도 하고, 변형은 주로 옷자다리로 되고 이제 걸을 때 불편하면서 심하면 뒤뚱거리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변형이 심화되면서 이제 관절 운동에 제한이 와서 다 펴지지가 않고 또 다 구부릴 수도 없고 이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초기에 심하지 않을 때는 약이나 주사, 뭐 물리치료 이런 걸 해보기도 하지만 결국 심해지면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까지 가게 되기도 합니다. 수술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고 나서 초기에는 관절이 굳지 않게 구부리고 피고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허벅지 근육이 강화돼야지 편하게 오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바뀐 인공관절이 내 몸에 익숙해질 수 있게, 균형 감각을 잘 가질 수 있게 걷는 운동을 좀 하셔서 낙상이나 이런 넘어지지 않게 그런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또 일상생활 중에서는 무릎이 과도하게 구부러지는, 쪼그리고 앉는다든지 아니면 무릎 꿇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인공관절 수명하고 이제 단축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피하고 생활하시면 아마 만족스럽게 장기간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봄을 맞아 겨울옷을 정리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바른 정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패딩은 중성세제로 세탁한 후에 충전재까지 완전히 말린 후 보관해야 하고요. 코트는 드라이클리닝을 한 후에 비닐을 벗겨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니트는 미지근한 물로 손세탁을 한 후에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